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권정윤입니다. 네, 여기 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꼭 카메라 때문에, 이동하셔도 네, 이쪽으로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조금 와서, 네, 좀 더 친근하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소개해 주신 바처럼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함께 집필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의 내용을 오늘 짤막하게 제가 한 40분, 45분 정도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책 한 권을 말씀드리기에는 꽤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만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은 사실 이 PPT 표지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기 앉아있는 저 인형도 있고요. 또 이 PPT의 색깔도 또 의미가 있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표제어, 스네이크 센스가 오늘의 주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비자를 연구하는 소비자학 전공으로 이제 학석박을 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서 소비자들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산업군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저런 산업군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매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10개의 키워드, 트렌드 코리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희 트렌드 코리아에서 뭐 소개해드렸던 키워드, 소확행, 언택트, 뉴트로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사실 저희 트렌드는 뭐 우리 소비, 구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직장생활 혹은 행복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트렌드 코리아의 또 작은 특징 하나를 아실 텐데요. 매년 10개 키워드에 앞글자 하나씩을 따서 총 10글자, 네, 10글자로 그 해의 띠동물이 되게 표제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표제어를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키워드는 스네이크 센스입니다. 왜 갑자기 뱀의 감각이라고 정했느냐? 네, 사실 2025년 한 해가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경제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답답한 속에서도 우리가 뭐 큰 변화, 큰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울지언정 작은 이런 이 뱀의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도 작은 기회도 놓치지 말고 포착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뱀의 감각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10개 키워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체된 사회가 찾아오면 좀 심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지향적이고 나와 일상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된 것들이 왼쪽에 있는 4개의 키워드입니다. 좀 소비자들의 심리와 관련된 미시적 키워드라면 사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거시 환경의 영향도 강하게 받는데요. 예를 들면 기술의 발전, 인구 변화, 혹은 시장의 흐름, 자연, 기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거시적 키워드가 오른쪽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한 개 키워드가 있죠. 바로 가운데 있는 옴니보어라는 키워드입니다. 저희는 10개 키워드 중에 첫 번째 키워드를 별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이. 그러니까 그물을 쫙 던지면 그 첫 번째 코를 쭉 꿰어주는 이 줄기가 되는 것을 별이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장 전반에서 주목해야 될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흐름, 그것을 저희 첫 번째 키워드 옴니보어로 이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옴니보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익숙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어떤 단어인지 뜻을 알고 계신가요? 네, 사실 사전적인 의미는 잡식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초식, 육식 둘 다 하는 잡식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영어 단어를 가지고 왔느냐? 사실 이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옴니보어가 사회학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사회학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옴니보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는 클래식만 듣지 이렇게 고상하게 취향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신나고 싶으면 트로트도 들었다가 아니면 이렇게 좀 트렌디해지고 싶으면 아이돌, 팝 이런 것도 듣는 취향을 넘나들면서 두루두루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옴니보어라고 흔히 사회학에서 부릅니다.
저희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요즘 소비자들이 많이 넘나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비자를 규정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 성별, 소득 수준, 이러한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 이런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기만의 소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새로운 소비자들을 옴니버라고 명명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연령 파괴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게임 업계, 특히 일본에서 이 프로게이머 선수단이 굉장히 화제가 된 이 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첫 번째 사진에 보시는 마타기 스나이퍼스라는 팀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머리가 이제 하얗게 센 시니어 선수단입니다. 뭐 평균 나이 67세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게임을 그렇게 잘 하시길래 유명해졌느냐? 네, 발로란트라고 하는 총을 쏘는 게임입니다. 혹시 총 쏘는 게임 해보셨습니까?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이 순발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대회를 하면 막 우승을 할 정도로 이 실력이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는 10대, 20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30대만 돼도 순발력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아주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좌우명이 유명합니다. 네, 이 팀의 좌우명은 손자에게 부끄럽지 말자. 네, 이런 좌우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니어 선수들이 활약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역전되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요즘 주목하는 소비자 중에 하나가 10대 청소년입니다. 뭐 청소년들 화장 많이 하죠. 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답니다. 네, 청소년들이 노화될 게 어딨다고 지금부터 관리해야 늙지 않는다 이러면서 아이크림 막 이런 거 목에다 바르고 네, 목주름 관리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SNS를 타고 뭐 스킨케어 루틴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스웨덴에서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드러그스토어 체인이 큰 게 있는데요. 여기서 정책을 세웠습니다. 10대가 이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사고 싶으면 부모님 동의서를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강력한 정책까지 세웁니다. 요즘 이렇게 다양한 업계에서 연령도 뒤섞이고 있지만 성별도 뒤섞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요즘 옷을 사러 가서 이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옷을 하나 이렇게 집어들고 점원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이거 여자 거예요? 남자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요즘 의류 매장에 가보시면 여성복 좋은, 남성복 좋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고 있습니다. 저런 신생 브랜드들은 저기 모델들도 섞여 있는데요. 아예 만들 때부터 여성복, 남성복 구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제 산업적으로 대응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조직 개편을 크게 했답니다. 원래 패션 사업부는 여성복팀, 남성복팀, 유아동팀 이렇게 사람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그 구분을 없애버리고 새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클래식 팀, 액티브 팀, 네, 뭐 트렌디 팀 이렇게 사람의 스타일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소비자를 나누는 그 기준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게 되었느냐?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매체의 영향이 상당합니다. 우리는 이제 뭘 보고 무엇을 공감하고 어떤 취향을 갖게 되느냐? 요즘 SNS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는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연령대별로 어떤 SNS를 많이 쓰는지 조사돼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가장 오래 쓰는 SNS 1위가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면, 자, 60대 이상에서 가장 오래 쓰는 SNS 1위가 뭐였을까요? 예상되십니까? 네. 혹시 페이스북을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네, 밴드도 아닙니다. 네, 카카오 스토리도 아니고요. 정답은 틱톡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의외죠. 자, 틱톡 하면 10대, 20대 SNS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요즘 이 연령대별로 순위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다들 SNS 쓰시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 틱톡의 사용자 연령 비중도 꽤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50대, 60대 소비자라고 하셔서 뭐 신문만 보고 TV만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장을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접근이 가능했죠. 우리 상품의 주 타겟이 20대 여성이야?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할까? 이렇게 집단과 채널을 연동시키는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나누는 20대인지 50대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 집단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차이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새로운 변수들이 필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가치, 취향, 상황, 여러 새로운 변수들을 통해 우리의 소비자를 새롭게 정의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아보하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서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인 말입니다. 일부러 줄임말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줄임말 키워드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트렌드 코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소확행입니다. 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 소확행의 뒤를 이어받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담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제 막 행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무난하게 별일 없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소확행의 뒤를 이어받는다. 그러면 이제 소확행 가버린 거냐? 안 맞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런 건 아닙니다. 소확행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소확행의 본질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이 소확행 여전히 많이 쓰시죠? 언제 쓰나 하고 이렇게 보면요. 이럴 때 쓰세요. 소고기는 확실한 행복. 뭐 이렇게 네, 쓰십니다. 농담이 아니라 네, 2023년에 뭐 한우 오마카세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제 1인분에 20만 원, 30만 원씩 하는데 이제 오마카세 먹으면서 사람들이 사진 예쁘게 찍어서 해시태그는 소확행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네, 전혀 소소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소비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나 오늘 하루 진짜 열심히 일하고 퇴근했는데 집에 와서 사진 하나 올릴 게 없으면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너무나 행복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이러한 강박 같은 게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일상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 감성을 어떤 영상이 급격히 인기 있어지는지 이런 임급동, 인기 급상승 동영상을 보면서 느끼곤 하는데요. 요즘에 어떤 영상이 인기 있나 봤더니 뭐 인생 녹음 중이라고 하는 쇼츠가 인기를 굉장히 얻기도 했습니다. 저 내용은 이제 부부가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그게 녹음이 이제 블랙박스에 되는데 그걸 편집을 해서 그림을 저렇게 유령처럼 좀 대충 단순하게 그려서 만든 쇼츠입니다. 네, 단순하게 생겼죠. 그런데 제가 도대체 이 영상이 왜 이렇게 인기 많을까 해서 들어봤는데요. 저 영상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듣고 나면, 그래서 무슨 얘기했더라? 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저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티키타카가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즐겁게 티키타카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저게 일상이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하루하루의 그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 가족의 일상을 다루는 저런 이제 영상들이 인기를 얻기도 하고요. 또 취미 생활이 바뀌기도 합니다. 요즘 특히 젊은 분들 사이에서 급격히 인기가 높아지는 취미가 뜨개질입니다. 네, 요즘 이렇게 뜨개질, 예전엔 좀 중년 이상의 어떤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온전히 나만의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 핸드폰을 치워놓고, 이러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저성장 경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내가 뭐 임원이 되고, 이러한 어떤 큰 어떤 변화보다 그냥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 난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의 행복의 저울이라고 하는 걸 이 눈금을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토핑 경제입니다. 요즘에 이 시장 경제에서 어떤 것들이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뭐 마라탕 같은 메뉴 창업 열풍 불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버블티 같은 음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이런 메뉴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이 메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토핑을 마음대로 얹어 먹고 골라 먹고 넣어 먹고 소비자의 취향껏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소비자를 끌어당기느냐? 바로 토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현상을 만날 수 있죠. 요즘에 꾸꾸꾸 트렌드, 네, 알고 계십니까? 꾸미고, 꾸미고, 또 꾸미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폰꾸, 네, 휴대폰 꾸미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꾸, 네, 저렇게 이 운동화에다 비즈 달고, 리본 달고, 예쁘게 꾸미는 신꾸가 나타납니다. 요즘 텀블러 많이 들고 다니시죠? 네, 텀블러도 꾸밉니다. 텀블러에 저렇게 주렁주렁 다는 저런 텀꾸. 요즘 텀블러보다 꾸미는 비용이 더 비싸대요. 네,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냉꾸? 네, 냉장고 꾸미기도 있습니다. 냉장고 겉면에 마그네틱 붙이는 이런 게 아니고요. 냉장고 열면 보이는 거기를 이제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꽃 넣고 액자 넣고 네, 접시 넣고 냉장고 안을 꾸밉니다. 자, 이러면 이제 시장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 입맛에 맞춰서 어떤 상품이 나오느냐? 네, 뾰꾸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뾰로지 꾸미기입니다. 네, 뾰루지가 나면 투명 패치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이제 좀 가라앉히는 그런 게 있죠. 이제 그런 거 예쁘게 당당하게 드러내자라고 해서 저쪽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뾰루지 패치도 별 모양, 하트 모양, 꽃 모양 예쁜 것들이 나와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나만의 토핑을 얹도록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즘 다이슨에서 헤드폰을 출시했는데요. 저기 사진을 일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헤드폰도 줄 색깔이 몇 가지의 테두리 색깔, 안에 들어가는 쿠션 색깔 다 조합하면 2,000가지가 넘는 조합이 가능하답니다. 헤드폰 하나조차 나랑 똑같은 헤드폰 만나기 싫다. 이런 어떤 정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갖 산업군에서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당신만의 토핑을 얹어보세요 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우리 시장 경제의 변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장 경제는 표준화 경제의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품질, 좋은 가격, 이것은 기본값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시면 좋은 상품, 서비스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내가 굳이 왜 이 상품 사야 되지? 라고 조금 나를 구미가 당기게 만들 추가적인 이유가 필요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토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들에게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욕구가 바로 차별화의 욕구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 특히나 동조의 심리가 강력했죠. 아, 저게 국민템이래? 그럼 나도 사야지. 우르르르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강력했는데요. 이 속에서도 우리 중요한 심리가 차별화입니다. 나랑 똑같은 옷 입은 거 보면 조금 싫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조하면서도 어떻게 차별화를 추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토핑을 내 마음대로 얹으면서 나에게 딱 맞는 나만의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기술 키워드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기술에서 소비자들이 뭘 원하냐? 얼굴을 원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우리 일상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례 딱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식당 혹은 리조트, 뭐 공항 이런 데 가보시면 로봇들 많이 돌아다니죠. 서빙 로봇, 뭐 안내 로봇 이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로봇들 보시면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로봇들이 꼭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얼굴입니다.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쟤는 지금 울고 있는데요. 네, 왜 울고 있냐면 시식을 나르는 서빙 로봇입니다. 근데 아무도 시식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귀엽죠. 사실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제품 저렇게 기술을 보면 어디에 감탄하시냐면 이 로봇이 이렇게 쓱 지나갈 때 봤어? 저 장애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 봤어? 이러면서 그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지에 감명을 받으시는데 사실 소비자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로봇이 그냥 제 기능만 하면 저기 가서 부딪혀도 그런갑다 합니다. 자,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감명받는 포인트가 어디냐? 저렇게 울고 있는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저는 이제 배달의 민족에 이제 회의를 하러 갔는데 그 안에 이 커피 배달하는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로봇이 제 뒤에 오더니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비켜주세요. 저 좀 타게. 네, 이렇게 말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감명을 받습니다. 이제 기술, 로봇과 우리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로봇,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느냐, 우리에게 어떤 감성적 가치를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얼굴이냐?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딱 하나의 개념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름을 일부러 조금 쉽게 이제 와닿게 하기 위해 페이스테크라고 정했는데요. 사실은 이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어포던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어포던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행동 유도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봤을 때, 네, 뭐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여기가 지금 제일 크게 생겼네요. 네, 딱 누르고 싶게 생겼습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행동이 직관적으로 유도되게 만드는 것, 이걸 어포던스라고 부릅니다. 어포던스의 정말 좋은 예시가 바로 도로 색깔 유도선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단한 발명품이죠. 색깔 하나 칠해놨더니 이 운전자들이 길을 안 헷갈립니다. 지금 기술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쓰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소비자들은 얼리 어답터가 아닙니다. 막 공부하면서 쓰는 거 딱 질색이죠. 자, 이제 어떤 기술이 어떤 상품이 이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거냐?
저는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제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네, 이제 20%의 인구가 고령이고 기술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인구 집단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 기술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무해력 키워드입니다. 요즘 무해하다라는 단어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네, PPT 표지에 제가 아까 표지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뱀 인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 PPT를 만들면서 AI 시대니까 AI에게 그려달라고 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뱀의 해라서 PPT 이제 뱀을 좀 귀엽게 그려줘 하고 AI한테 이제 시켜봤는데 AI가 그린 뱀이 안 귀여워요. 네, 뱀이 귀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미물즈라고 소품 가게가 있습니다. 일상의 별것 아닌 것들을 이 인형으로 귀엽게 만들어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뱀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1년치 주문 예약이 다 밀려 있다고 처음에 어렵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에 실릴 거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해서 저기 보시는 트뱀이 트렌드뱀 겨우 만들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귀여운 것들이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실 귀여운 것만은 아니죠. 요즘 또 어떤 것들이 사랑받느냐? 저기 아래 보시는 저런 이모티콘. 예쁘게 생겼다기보다는 좀 대충 그린 것 같은? 그래서 별로 부담이 없는 좀 이런 허술한 디자인도 인기가 많고요. 혹은 지금 저쪽에 상단에 보시면 여행 가는 영상을 캡처한 건데요. 요즘 저런 영상이 인기가 많습니다. 90세 할아버지와 30세 손자가 같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근데 저기서 인기 있는 건 90세 할아버님이십니다. 네, 저 이제 할아버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눈을 막 반짝이면서 열심히 챙겨 드시고 어디 갔는지 다 수첩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시청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할아버지 굉장히 사랑스러우시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결국 지금 사랑받는 대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단순히 귀엽다, 디자인적인 이슈를 넘어서서 이제 소비자들은 나에게 부담이 안 되고 위협이 안 되고 내가 굳이 비판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러한 무해한 대상들에게 끌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 저는 딱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혹시 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극,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죠? 긁혔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긁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이걸 피동형으로 바꿔서, 너 긁혔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쓰는 말입니다. 뭐 요즘은 농담처럼 쓰기는 하는데, 이런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조롱하고, 뭐 날아간다는 표현도 하죠. 누군가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비판하고, 위협당하는 이러한 불편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해한 대상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무해하다, 단순히 귀엽다를 넘어서서 무해한 기술, 무해한 화장품, 무해한 식품, 무해한 환경, 무해한 정치, 모든 분야에 이 무해하다라는 걸 붙이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제 대한민국 이 큰 변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K라는 말 정말 많이 하죠. 네, 제가 질문 하나 잠깐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4명 그려져 있는데요. 앞 옆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으로 칭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누가 한국인일까요? 네, 한번 마음속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죠. 이 중에 누가 한국인일까요? 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정답은 알 수 없음. 네, 맞추신 분 계십니까? 네.
네, 굉장히 안 계시죠? 근데 이 문제가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 시간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즘에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우리가 몇 년 전에는 교육을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랑 얼굴 색깔이 뭐 다르거나 언어가 다르거나 좀 다른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배려해야 돼요 라고 교육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교육 안 한답니다. 지금은 우리랑 다른 친구들을 봐도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뒤섞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K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화두기도 하죠. K. 한국적인 게 무엇인가? 사실 K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KFC. 네. KFC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 그렇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맞습니다만 그러면 넌센스 퀴즈가 아닐 겁니다. 요즘 외국에 있는 KFC에서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KFC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요즘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 한국식 치킨이 어마어마하게 인기입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도 첫 번째로 먹는 메뉴가 네, 치맥입니다. 자, 치킨 엄청 인기 많은데 일단 치킨 그러면 이름부터 치킨이죠. 네, 켄터키 미국에서 온 메뉴입니다. 그럼 치킨은 K가 아닌가요? 요즘 치킨을 뭐라고 부르느냐? 미국이 낳고 한국이 기른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K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는 K, 여기서부터는 K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저기 색깔을 그라데이션으로 칠해놨습니다. 저렇게 딱 잘라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르죠. PPT 표지 색깔도 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K라고 하는 것 혹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라데이션 되고 있는지 무수한 이 가능성을 주목해 볼 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혹시 저기 아파트 단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몽탄 신도시라고 써 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저거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사진입니다. 요즘에 몽골 여행 다녀오셔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갔더니 CU랑 이마트랑 한국 그대로 있더라, 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마치 동탄처럼 생겼다고 몽탄 신도시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우리가 K 하면 뭐 K 드라마, K 팝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만 이런 도시 인프라, 뭐 도로명 주소 체계, 온갖 제도 다 K로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K들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그라데이션 K가 찾아오면서 꼭 주목해봐야 되는 게 내수 시장의 변화입니다. 내수시장 하면 검은 머리에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네, 그 다문화 국가의 정의를 아십니까? 흔히 다문화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냐? 총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이주 배경이 있으면 다문화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4.8%가 넘었고요. 2025년 새로운 통계가 나오면 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가 되면서 내수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그라데이션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책에 이제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요즘 건설업계에서도 앱을 만드느라고 난리가 났답니다. 네, 건설사가 건물을 잘 짓는 거 말고 어떤 앱을 개발하고 있느냐? 요즘 건설 현장에 가시면 16개 언어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안전수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번역하는 앱, 통역하는 앱,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이제 이 그라데이션 K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변화에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성 매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많이 얘기한 것들이 NFT, 뭐 메타버스, VR, AR,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을 보시면 그 가상기술이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상기술에 막 놀라워하고 좋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 손에 잡히는 거. 뭔가 내가 맛볼 수 있고 써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 물성 있는 것들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세돌 아십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바둑기사 이세돌을 생각하셨다면, 네, 오늘 트렌드 감각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돌 하면 이세계 아이돌, 네, 아십니까? 네, 가상 아이돌 그룹입니다. 네, 요즘 이제 이세돌을 듣고 이세계 아이돌을 떠올리면 네, 젊은 세대다라고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요즘 가상 아이돌의 인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래쪽 사진에 있는 저 플레이브라고 하는 그룹도 가상 아이돌입니다. 뭐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실제 사람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음원 차트를 막 석권을 하고요. 뭐 굿즈 팔았다 하면 뭐 얼마가 팔렸다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자, 도대체 가상 아이돌이 왜 실제 사람보다 더 인기가 많으냐? 저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물성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물성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사진은 얼마 전에 이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몇만 명 들어가는 그 곳에서 이 플레이브가 콘서트를 연 장면입니다. 와, 가상 아이돌이 어떻게 콘서트를 열지?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뒤를 꽉 채우고 있는 저 파란 불빛이 실제 관객들입니다. 이 영상 기술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을 콘서트장에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면서 우리는 여러 현상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에 록이 죽어간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드록, 헤비 메탈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록 페스티벌 했다 하면 몇만 명이 몰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혹은 뭐 클래식 많이 들으시나요? 네, 가끔 저는 이제 유튜브로 듣는 정도? 그런데 요즘 조성진 씨, 임윤찬 씨 이런 분들이 공연하시면 몇 초 만에 티켓 매진입니다. 자, 종이책이 또 죽어간다 얘기 많이 나오죠. 노벨 문학상 덕분에 간신히 인쇄소가 좀 돌아간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책 안 읽는 시대에 지난 5월 서울국제도서전에 사람이 15만 명 몰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결국 사람들은 이 물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목말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후변화가 트렌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전 세계에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키워드를 언제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했는데 내년에는 절대 늦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 업계에서 기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도 변화합니다. 요즘 아울렛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아울렛은 좀 해외 모델을 가져와서 좀 마을 형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울렛들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게 실내화 작업입니다. 지붕 만들고 옆에 벽 세우고 실내처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날씨에도 덥거나 춥거나 기후변화에 강할 수 있게 공간도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지역 축제들, 이제 시간, 계절도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지역 축제가 30% 가까이 취소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축제들은 꽃 축제, 무슨 과일 축제, 이런 계절 축제들입니다. 그런데 제때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히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방향을 바꾼 것이 네, 예를 들면 김천시 김밥 축제를 합니다. 아니, 김천시에서는 김 한 장 안 나는데 왜 갑자기 김밥 축제를 하느냐? 네, 김천.
김밥 천국의 줄임말이죠. 네, 그래서 김밥 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지역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LA에서도 산불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이 산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산불 나기 전에, 한참 전에 저런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집을 구하는 플랫폼, 진로우라고 하는 이 직방에 해당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진로우에서 홈페이지를 아주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 월세가 뭐 얼마고 몇 평이고 이러한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집을 구할 때 저 5가지 지표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개편을 했는데 어떤 지표냐? 이 집이 얼마나 강풍에 강한지, 폭염에 강한지, 화재에 강한지, 이런 기후 재난에 강한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개편을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기후 재난에 집이 취약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도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변화를 맞닥뜨리면서 기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때이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공진화 전략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특히 기업에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항상 어떤 전략이 중요해지는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공진화 전략입니다. 왜냐? 흔히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표현 말입니다. 우리 흔히 기업이 이제 뭐 자기 제품을 혼자 잘 만들어서 이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마치 자연 생태계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표현이 90년대 초반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점점 더 연결이 강화되고 있죠. 요즘 자동차 문 열려면 스마트폰으로 문 열립니다, 신차. 그래서 스마트폰이랑 자동차랑 연동이 안 되면 차 문도 못 엽니다. 이렇게 연결이 강화되면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삼성전자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투홈, 집이랑 차랑 연동을 시키는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유가 있죠. 지금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 옆 사람이랑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경쟁사랑 지금 국내 시장에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단위로 생태계를 지켜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손 잡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같이 진화를 꾀하는 공진화가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공진화에는 아주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만 손을 잡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상공인들, 개별 플레이어들도 다 뭉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가 만들어지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쌓아온 집단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 아주 오래 싸웠습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10년 동안 휴업하고 이랬는데 결론은 전통시장 안 살아났습니다. 누군가 이제 연구를 또 해주셨습니다. 연구해 봤더니 어떤 전통시장이 잘 됐느냐? 대형마트 옆에 붙어 있는 전통시장이 잘 됐답니다. 대형마트에 잠깐 차 대놓고 잠깐 가서 없는 거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120년 된 광장시장이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광장시장 가운데에다가 스타벅스가 입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트렌디한 가게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이 생태계를 같이 키워보자 라고 전략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가게만 매력 있어서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와도 거기만 잠깐 들렸다가 갑니다. 그래서 좀 더 체류 시간을 오래오래 머물게 하고 또 돈도 많이 쓰고 이 생태계를 같이 키우는 이러한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포인트 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가 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트렌드 연구할 때 일반인 패널 분들이 200 몇십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분들과 워크숍도 하고 트렌드 제보도 받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워크숍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잠깐 해봤습니다. 매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매년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학교 문제.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 7월에 워크숍을 했는데 7, 80%가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저 이제 뭐 공부해야 될까요? 저 이제 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면서 산업, 직군을 불문하고 연령을 불문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결국 이제 누구나 자기 개발, 자기 성장,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자기 개발의 패러다임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보니 원 포인트 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더 이상 레벨업의 시대가 아니다. 다 똑같은 스펙 쌓아서 나를 레벨을 막 극적으로 업시키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나만의 포인트, 작은 포인트들을 찾아서 이것을 끊임없이 누적시켜가는 원 포인트 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나왔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는 롤모델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요즘에 롤모델, 예전에는 뭐 현대 정주영 회장의 무슨 정신을 본받아 이런 식의 어떤 롤모델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바뀌면서 우리 선배 세대의 이 삶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 옷 입는 건 저 사람 참고해야지. 재테크는 저 인플루언서 참가해야지. 커리어는 저 선배 참고해야지. 이러면서 자기만의 정답을,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기 발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뭐 MBTI를 찾는다든지 강점 검사를 한다든지 저렇게 골격 진단 이런 걸 하면서 자기한테 어떤 스타일링이 어울리는지를 막 몇십만 원씩 주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조직 문화에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기업들에서 원온원 미팅 이런 걸 도입하고 있습니다. 팀장과 팀원이 1대1로 만나서 업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팀원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팀장을 거꾸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개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직 문화도 이에 따라 좀 변화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개개인들이 왜 원포인트업이 중요한가 딱 한 말씀만 드리면서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큰 성장을 이루기가 어려워진 시대죠. 원대한 성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변화들을 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저기 까만색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이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요. 저걸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숫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1이죠. 1은 365번 곱해도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딱 1%만 성장을 하면 1.01이 됩니다. 이걸 365번 반복하면 무려 37.8배까지 커집니다. 하루에 작은 성장, 이 원 포인트업을 꾸준히 지속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큰 산을 옮길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지만 사실 그 출발점은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호미질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 원 포인트업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